간호학과에서 실습을 하는데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학생들 중에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습이 관장입니다. 관장. 관장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18일에요. 사실 정말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데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익명으로 하는 네, 거죠. 거기서 네. 이제 익명으로 제보가 이어진 건데 이제 모 간호학과 학교에서 이제 각 간호원 그 대학생들이 이제 나눠서 조를 네.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관장 실습을 하는데 조에서 한 명씩 제비를 뽑아서 그 조원들이 보는 앞에서 관장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본인의 학문을 자기 같은 동기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아무리 수치스럽고 의학적인 과정이라고 네, 해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큰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의 제보가 나오면서 네. 지금 이게 일파만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당했다. 그렇죠.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동기들이나 교수님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에서 실습이 아니라 강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비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선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네. 이게 관을 삽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대여섯 명이 조를 짜서 각 조마다 한 명씩 실습 대상을 삼는 건데 너무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비뽑기로 뽑아서 그걸 강제로 실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라는 네. 표현은 물론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조원 그렇죠. 중에 제비로 뽑혔어요. 네. 근데 본인이 거부하면 실습을 못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걸 강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제비를 뽑아서 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의료기관도 아니고 간호대학이긴 하지만 네.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인체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게 실습을 하는데 네. 왜 실제 사람을 이렇게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네. 그래서 도저히 저는 이 대학이 왜 그런 행동했는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인 학생 중 한 명을 K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치스러운 거고 동기라고는 해도 그때는 그렇게 친한 상태가 아니니까 완전 남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거랑 이게 간호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인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교수는 뭐랍니까? 현재 뭐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직접 환자의 고통을 경험해봐야 더 나은 간호를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환자를 간호한 것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교수의 얘기가 그렇게 해야 정말 정확하게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체험해야 그 상대방의 고통도 하니까 네. 잘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네. 인체를 상대로 해서 실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네. 이 안에서 이렇게 노출된 공간으로 살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또 더욱이나 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핑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뭐 이러면 폐렴을 고치려면 폐렴 폐렴 실제 걸려야 걸려봐야 되나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거라고 저는 본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물론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교수를 피해간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게 필수 과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필수 과목은 한 교수가 계속 담당을 하는데 이 교수 밑에서 수업을 안 듣게 되면 결국 졸업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네. 교수의 해명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교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뭐 전수조사를 정확히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우리 학교도 이러는데 하는 학교가 지금 7곳이나 지금 일단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간호학과 중에. 네. 이게 한 학교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교수들 입장에서 그렇겠죠. 아니 우리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고 네. 뭐 실습한다고 제비 뽑아서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지만 네. 이게 자발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자발적일 수가 없냐면요. 간호학과를 나와서 나중에 간호사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취직할 때 거의 추천서가 80%라고 그 이야기가 합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받을 수밖에 없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찍히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랑 간호학과는 추천서가 취업할 때 거의 80%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잘못 말해서 찍히면 추천서를 못 받을 거다. 앞으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거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관장 실습만 했을까?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어지는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 2인 1조 파트너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했었어요. 그거는 병원에서 환자분들도 엄청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저도 그거 당하면서 막 토하고 막 다른 친구들도 많이 울고 기도로 들어가서 숨을 못 쉬어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랬어요. L튜브라는 게 목으로 삭관하는 건가 보죠? 아닙니다. 코에서 넣어서 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걸 그것도 보통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요. 이게 네. 보통 어떨 때 하냐면 이제 환자가 이제 그 삼킴장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영양분 공급할 때도 하고 네. 가끔 뭐 농약이나 뭔가 독극물을 먹었을 때 위세척할 때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인체 모형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 직접 코에서 위까지 관을 넣게 만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장 못지않게 네. 이것도 굉장히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큰 거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법적으로 보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걸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강요죄인데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내 손을 한번 찍어봐. 근데 그거 따라하면 그거 자발적으로 했으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충분히 이건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남성에게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성매매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화를 한단 말이죠. 자, 영상 보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을 흥신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다짜고짜 당신이 과거 불법 성매매한 영상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당신 아내와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거액을 요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자마자 전화해서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고 너무 욕을 하고 협박을만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너무 무섭고 신분이 오더라고요. 당시 신혼이었던 A씨는 상대방이 불러준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정상이 이제 와이프나 지인한테 가족한테 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될까봐 못 이렇게 될까봐 이제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그 동영상을 지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물론 뭐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 후유증이 컸다고 하는데요. 사람 만나는 것도 서로 빠르지게 되고 모르는 걸로 좀 오게 되면 무섭고 와이프한테도 얘기도 못하니까 끄고 와이프. 이게 이렇게 하면 전화하면 속는단 말입니까? 예전에 어떤 군청에 네. 그 똑같은 수법을 해가지고 당신이 뭐 여성과 모텔 들어가는 네. 내가 사진 갖고 있다 했더니 군청 공무원들이 돈 왕창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요,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실제로 했던 사람을 보통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년 12월에 무작위로 하면 몇 명이 걸리죠. 몇 명이 걸리잖아요. 네. 뭐 12월에 어디 가셨죠? 네. 어느 동네에 성매매 하셨죠? 근데 거기 그 성원을 가졌던 여성이 뭐 지금 다른 남자들 다 복수를 하고자 하면서 네. 그 관련된 동영상이 그 성매매 업소 컴퓨터 뒤져보니까 들어오는 장면, 성관계자 갖는 장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지금 당신 뭐 부인, 자녀들한테 다 동영상 보내고 지인들한테 다 보내겠다. 네. 이게 번호가 해킹돼서요. 이름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누구고 네. 아이가 누구고 친구들 지인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번호가 해킹돼 있어서.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내 영상을 갖고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딱 네. 얼마를 보내라 하면 내 영상이 만약에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니까 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네. 이 범죄가 특이한 게 우리 사회에 어떤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있는 그런 약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점을 이용한 범죄고, 그러니까 네. 군청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작위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SNS를 집중적으로 파요. 그러니까 해킹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SNS에 들어가서 사진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분 이름도 나오고 직장도 나오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SNS에. 그걸 가지고서 백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전화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시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당신 아내인 누구에게 이걸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은 부분 자기하고 일치하게 되니까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네. 예전 군청 사건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겁이 나서 혹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확보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네. 하죠? 이거 막으려면? 그러니까 사실 제일 첫 번째 이런 불법적인 성매매 업체에 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이런 실제로 전화로 걸려와서 하는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없는 경우가 뭐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전화를 걸려서 대부분 뭐 없는 하겠다. 경우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에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않으셔야 되는데 네. 이게 사람의 가장 약하고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네. 이제 참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꾸 이런 피해가 양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경찰 그 설명처럼 네. 확보한 동영상은 없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더 이상 속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 사진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배우 김구선 씨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두 분의 견해가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과연 뭐 실제가 어땠는지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입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의 3억 원은 너무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다. 게시물과 발언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이유로 3억 원을 손해배상을 했어요. 일자리 잃은 게 과연 저 사건 때문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